간혹 서비스업이다, 부동산은 서비스업이다 얘기하면서 친절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친절하다고 계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상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화 상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전화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전에, 상담은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다,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상담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먼저 되고, 그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랑 끈끈한 관계, 그리고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 상담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보도 전달을 잘하고 신뢰도 쌓일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하고 연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준비와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화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은, 사실 이 전화 상담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전화 상담의 목적이에요. 전화 상담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방문입니다. 고객을 방문을 하게 하는 게 전화 상담을 하는 이유인 거죠. 근데 이거를 잘 할 수 있으려면요, 처음에 전화를 받자마자 준비되어 있는 문구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전화 받자마자 상담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보통 전화를 받으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친절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단답형의 말보다는 인사와 함께 소개, 그리고 질문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땡땡 부동산의 버튼 홍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이 문구까지 내게 되면요, 상담을 되게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상담을 하게 되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브리핑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음표를 찍게 되면은 상대방이 전화하자마자 네, 안녕하세요, 저 매매 좀 내놓으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전세 좀 구하려고 연락드렸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 어떠어떠한 매물 보고 연락드렸어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편하게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전세를 구하려고 연락을 주신 분이라면은, 입주 날짜가 언제세요? 가능 금액은 얼마 정도 되세요? 필요하신 옵션이나 혹시 대출은 하셔야 되나요? 라는 등의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을 얘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어떻게 브리핑할지, 어떤 물건을 브리핑할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고객이 전세를 구하는 경우라면은 실거주에 대한 내용이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실거주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땡땡 아파트 7층에 34평형 구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고객님이 얘기하신 입주 날짜랑 금액이 제일 잘 맞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집주인이 살고 계신 매물이라서 입주 날짜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집주인 실거주다 보니까 안에 리모델링이 싹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이라든지 샤시 같은 게 다 수리돼 있어서 아주 깔끔한 상태고 남향입니다. 그리고 앞에 막힌 거 없이 바로 펑 뚫려 있어서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집주인이랑 연락하면은 바로 약속 잡을 수 있을 텐데 혹시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고 싶은 정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면서 약속 시간까지 물어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 이런 문구들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써놓고 브리핑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들어오면은 이건 어떻게 브리핑을 해야겠다라고 써놓고 연습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초창기 연습을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그냥 스펙만 보면은 바로 문구가 나올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설득이 아니라 정보 전달이 먼저 돼야지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객은 우리를 믿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간혹 서비스업이다, 부동산은 서비스업이다 얘기하면서 친절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친절하다고 계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을 믿을만한지,
이 사람이 얘기한 정보가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다 플러스 돼서 친절하기까지 하다면은 계약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담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전화 상담에서 목적인 방문 유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5분 이내, 길어도 한 7, 8분 이내는 다 끝이 나야 됩니다. 그보다 이상이 된다면은 사실 내가 전화 상담을 좀 잘못하고 있거나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을 마무리할 때는 좀 준비된 물건과 함께 다른 물건을 얘기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그날 비슷한 매물로 두세 개 정도 더 준비해서 그때 비교하실 수 있게 해드려도 될까요? 라는 문구로 기대감을 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원래 만나면 두세 개 정도 더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고객한테 어느 정도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멘트를 마지막에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담을 마치게 되면요, 명함이랑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이 문구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랑 날짜만 변경을 해가지고 바로 보내면 되는데, 가끔 보면은 그 책상 같은 데서 명함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신뢰도가 되게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파일 준비해서 핸드폰에 넣어 놓으면은 10초면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영상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담 전에 미리 목적을 확인해서 상담을 진행을 한다. 우리가 아까 전화 상담에서는 목적이 방문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매물에 대한 정보와 상담 멘트를 준비하고 연습해 둔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담 후에 미팅 시간과 명함을 발송한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요, 방문율도 많이 올라갈 거고 전화 상담에서 실패하시는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많은 시간 동안에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방문율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신다면은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서 멘트를 좀 수정하시고 사용해 보시면요, 확실히 방문율이 많이 올라가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전화 상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 홍이었습니다.